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편입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학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학계에서만 다루는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도 학업계획서를 혼자 작성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나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만의 학업계획서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물론 학업계획서 하면은 바로 1번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활동 모두 정리해보기입니다. 수업 과제로 했던 것, 동아리 활동했던 거, 대외 활동했던 것들을 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가 학기 중에 그리고 방학 때 한 것을 쭉 정리해보는 건데요. 그냥 활동명만 쓰는 것보다도 내가 이 활동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산출물들을 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목록화해서 하나의 문서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활동이라도, 정말 수업 시간에 한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일단 지금 이 단계에서는 모두 작성을 해보세요. 심지어 만약에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중에서도 유의미한 게 있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 작업이 끝났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카테고리화 하기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카테고리화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활동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보면서 전공인 것, 전공 외의 것, 아니면 학업계획서 문항별로 내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혹은 분야별로 나눠질 수 있다면 분야별. 근데 우리가 카테고리화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진짜 학업계획서에서 어떤 활동들을 녹여낼 건지 셀렉하는 거,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녹여내야 이게 스토리텔링하기 굉장히 좋을지, 이거를 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카테고리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화 작업이 끝났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메인 키워드 설정하기입니다. 연대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당 최소 400자, 그리고 최대도 600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 너무 많은 주제를 하나의 학업계획서에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그게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문적인 목표, 뭐가 됐든 나를 딱 증명할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메인 키워드를 하나씩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꼭 단어가 아니어도 되고 문장이어도 되고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나 이런 주제로 메인을 가져가는 거였지, 이거를 머리에 두고 있어야 이 핵심에서 펼쳐나가는 학업계획서가 되지, 계속 다른 거를 그냥 나열하는 거는 의미가 정말 없기 때문에 나만의 메인 키워드를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학업계획서 문항을 살펴봐도 좋은데요. 학업계획서 문항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 이렇게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은 지원 동기와 학업적 노력을, 2번은 비교과 활동과 전공 연관성을, 3번은 편입 후 학업과 진로 계획, 그리고 4번은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같이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적 노력을 기술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뭘까요? 너 지금 왜 2학년까지 학교 다녔는데 왜 굳이 학교도 바꾸고 학과도 바꾸는 그런 편입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야 됐어? 그리고 그 지원한 이유를 조금 증명할 수 있는 너의 노력들이 있니?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우선 우리는 편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와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아마 분명한 동기로 드러나야 1번 문항에서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했던 언론홍보 영상학부에 지원하는데 저는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라는 그런 그냥 단순한 관심을 서술한다는 것은 편입의 동기로서는 그렇게 설득적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전적대를 다니면서
전적대에서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공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적는 것도 기계적인 학계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전적대에서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편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전적대에서 이런 탐구를 하고 뭐 이런 학업적인 것들을 해봤는데 이거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내가 지원하는 전공을 더 배워야 내가 원하는 뭐 목표 진로를 달성할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아마 이 경로는 정말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야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학업 계획서가 완성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개인적인 뭐 진로 변화는 있는데 학업적 노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꼭 쓸 때 저희가 첫 번째 때 했던 거 있잖아요. 활동 나열했던 것들, 그리고 카테고리화 했던 것들. 그 중에서 이제 학업적 노력이 드러나는 활동과 동기를 연관지어서 서술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 학업 외에 대학 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술하시오. 자, 2번을 먼저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활동을 나열식으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 외에 대학 시절에 다양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 문학에서는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봉사, 동아리, 뭐 연구, 취미 등 조금 지원 전공과 잘 어우러지지만 학업 외의 활동들을 적는 게 매우 핵심이겠죠. 저는 이 600자 분량에서는 활동을 2개에서 3개 정도 작성하는 게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활동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필하고 싶은 전공 관련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학과 홈페이지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봐서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2번 문항을 쓰다 보면 괜히 뭔가 볼륨이 큰 활동을 작성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 이런 활동도 했고, 막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피상적으로밖에 비춰지기 쉬워요,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활동 정리한 거 보면서 전공 관련 핵심 역량 중 한 2개 혹은 3개 정도와 잘 연결될 수 있는 걸 골라서 작성해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허황된 걸 쓰려고 하기보다는 역량과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집중해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편입 후 학업 계획과 진로인데요. 2번째 문항을 작성할 때 제가 학부의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했다면 3번째 문항을 작성할 때는 대학원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왜냐면 대학원 홈페이지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대학원까지 가서 또 더 심화적인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활동들이나 논문들을 찾아보면 나도 나의 진로와 관련된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들이나 논문들을 보면서 나의 연구 주제나 아니면 뭐 나의 진로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후 학업 계획은 단순히 대학원을 가겠습니다 라기보다는 1번, 2번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이런 동기가 있었고 2번에서 이런 관심이 있어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난 입학하고 나서 어떤 주제로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3번 같은 문항 작성할 때는 아예 학과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학과 홈페이지에 학과 홈페이지에 인재상, 뭐 연역, 강의 계획서, 열리는 수업, 대학원 커리큘럼 이거를 그냥 문서로 하나 따로 정리를 했고 제가 지원하는 학교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같은 학과 홈페이지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 학교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약간 이런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문항. 저도 정말 기타 문항 이게 대체 뭘 원하는 거죠? 어떤 걸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기타 문항에서는 본문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은 내가 보완하고 싶은 역량을 강조하면서 글자 수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언론홍보 영상학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홍보, 영상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학과의 커리큘럼과 그런 대학원들을 보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학과 중에서 가장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학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항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저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글로벌 역량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는 꼭 학업적으로 했던 활동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알바 같은 것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막 제가 외대에서 열리는 스페인어 수업도 수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정말 나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가 좋아해서 혹은 내가 이런 역량을 더 키우고 싶어서 노력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1번, 2번, 3번 문항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거와 연관지어서 하면은 오히려 4번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개성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항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1번부터 3번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런 역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 그럼 이런 역량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겠다 정도의 문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학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저도 1차 결과가 나온 후에 바로 한 하루 이틀 다음에 2차 서류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이드라인 없이 작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아끼면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름방학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있을 때 초안 정도는 완성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초안 정도는 작성하고 점점 보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 번 쓴 것보다 여러 번 고쳐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도 말을 많이 다듬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이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문장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글자 수를 100자를 아낄 수도 있고 50자를 아낄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이 글자에 함축적으로 그리고 정말 핵심만 담느냐에 따라 더 밀도가 높은 학업계획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한 번만 쓰고 제출하지 말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리고 말 다듬으면서 그리고 내가 나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학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업계획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